앞으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정상입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기계가 이기겠지만 현재까지는 인간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알파고 2.0이 어떤 묘수를 보여줄지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이미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마스터라는 아이디로 등장해 프로기사들과 대국에서 60전 전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커즈 구단도 마스터에게 3번 모두 완패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일 알파고 2.0은 인간의 기보를 참조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한 바둑 기법을 선보일 것이라고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알파고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둑을 창조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인류의 공포감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종호입니다. 개막전에서 기니의 완승을 거둔 신태용호가 내친 김에 아르헨티나까지 잡고 2017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16강행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 8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세월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수습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범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선체 6시 40분쯤에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굴착기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품질이 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23위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195개 나라의 1차 보건의료 접근성을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싱가포르 등과 함께 23위에 봉화마을 못 가요. 1차 보건 딸내미 지금 학교 데려다 주러 가는 시민들이 거예요.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접촉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가 남편이 얼마나 쉽고 시방 강의 가서 오늘 내가 딸 니다 당번이야. 중국이 극비 시설인 지하 핵무기 시설 일부를 공개해 이목을 끌며 자국의 핵환경 능력을 대대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중국 중앙TV의 인터넷판 앙시망은 어제 중국군 로켓 군부대가 숭산 지하의 발사고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졌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1달러 지폐 2,000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치약과 치아 미백제, 구중 청량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출하시는 호주 가면 그냥 다리깡으로 밀고 다녀야 되겠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모처럼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고온 현상도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 이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 예상 강우량은 전국이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건조한 날씨에 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 우리 동생 호주로 일하러 가요.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아들이랑 같이 어제보다 돈 벌러 높게 간대. 시작하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3, 4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고 그 밖의 지역 춘천과 부산의 낮 기온 23도, 강릉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재용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김재덕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감사가 의혹 해소에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시됐던 2차례 감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였고 박근혜 정부 안에서 실시된 감사는 건설사 통합에 집중돼서 본질을 비켜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치 보복이나 정책 뒤집기라는 편의적 잣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밝히고 강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도 국토정책의 대전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수자원은 국토부가 수량, 그다음에 환경부가 수지를 이렇게 맡아오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았는데 네. 예를 들면 4대강 관리의 경우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위해서 물을 일정량 흘려보내야 하지만 국토부는 수량 확보를 중시하다 보니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네.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검토되어 왔는데 어느 부처가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서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환경부로 일원화시키기로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수자원을 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에서 보유 자원의 관리 보존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이라면서 환영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조선일보 기사가 네 번째 감사받는 4대강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새 정부가 전 정부의 일에 대해서 공식 결정을 지시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파격했던 기회에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또다시 감사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 지시가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는 점을 기사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20분 이어서 관련 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과 대담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면서 이번 감사도 감정적 차원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방산 비리에 대해서 사정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자원 외교와 방산 비리도 적폐 청산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당시부터 4대강 사업하고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밝혀서 사자방이라고 칭하면서 비리를 밝혀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했는데 이어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안보실의 국방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면서 국방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방위력의 강화다. 방산비리가 방위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방산비리도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했다는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1년 돌인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친서는 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광주대교구 교구장이 가져갔는데 네. 김 대주교는 23일이나 24일 교황을 아련해서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 때도 역할을 했었는데 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민간교류를 남북관계 주요 사안,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은 유연하게 검토한다고 이렇게 밝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북 정책이 이제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재덕 기자였습니다. 다음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 네, 화요일 아침 하늘길 몇몇 지방공항에는 안개가 자리하고 있지만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대부분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6시 5분 발 제주행초편의 출발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이른 아침 출발 편들은 만석이지만 12시 이후 편부터는 시간대별로 항공사마다 장차석이 많이 남아있고 부산과 여수, 광주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도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포항에서도 50인승 이하 소형기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포항 김포와 포항 제주 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노선 모두 소요시간은 50분 정도이고 정규 운임을 편도 6만원대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장국에서 전하는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명수, 박지환, 송영훈, 기술 조병건, 진행의 이재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피곤하면 쉬면서. CBS. 요즘 안심하고 먹을 게 뭐 없나? 하림 하얀 속살을 고단백 저지방 백색육으로 만들어 기름기 적지 더 오늘 맛있어졌지. 완전 일사천리다. 그래서 하얀 속살이니 안심 먹거리다 이거지? 백색육으로 제대로 만든 하림 하얀 속살향. 닭고기 하면 하임. 아직 안 늦었지? 안 부를까? 오래 걸릴까? 네오 임플란트를 방송 켜져 있으니까 어리광도 못 피우고. 내가 언제 어리광을 피웠다 그래? 아이고 목소리는 단호하고. 임플란트는 의료기술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저희는 노력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스마트한 당신의 화낸다. 건강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삼보 컴퓨터입니다. 지금 바로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삼보 컴퓨터의 올인원 미니 PC 데스크탑을 구매하세요. 인텔 인사이드 전기하나 성능 아웃사이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예담 상조를 아십니까? 스승처럼 든든한 엄마 믿음의 오늘 예담부터 너 데려다 주고 대쪽보다 10시에 올곧은 법정 가야 정직에 되고 이르기까지 방송하고 예담은 상조 문화의 인터뷰 본보기를 있어.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 때 너 데리러 가는 거 그건 아빠가 할 거야. 너가 6시 반에 끝나는데 엄마 인터뷰 7시거든. 네 앞으로 우편 데려와더라. 아, 학자금 대출 상환 아빠가 오늘 부여를 갔어. 학자금 대출 상환도 그래서 했니? 강의가 12시에 제가 받은 끝났대. 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서요. 널 데리고. 취업해서 돈 벌게 되면 상환하는 대출. 덕분에 취직까지 했으니 이제 성실하게 갚아야죠. 아빠 내일도 강의야. 이번 주 내내 강의야. 고맙고 대견하구나. 국세청은 여러분의 취업을 기원합니다. 학자금 상환은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아, 근데 계속 저렇게 새벽에 강의를 잔단 거야. 아, 아침에. 트리거더 피버 열정을 깨워라. 미래의 스타를 미리 만날 수 있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오는 5월 20일부터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티에리 앙리, 리오넬 메시 등 여러 슈퍼스타들이 바로 U20 월드컵을 통해 전설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24개국이 참가하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인천에서는 미국, 세네갈,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조별리그 6경기와 16강전 2경기가 진행됩니다. 선수와 함께 뛰고 호흡하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미래의 축구 영웅들을 만나보세요. 신발 저렇게 신지 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일공단 이사장 박용범입니다. 샌들을 오늘 끈을 10월 중동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기능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종합 우승을 위해 젊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 강소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나 스위스는 유로존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숙련 낡은 기술, 신발을 학벌이나 신더라도 스펙과 똑바로 상관없이 신어야 돼. 블루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중심 사회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정직한 세상을 가꾸니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CBS가 7시 30분에 알려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뉴스 쇼. 오전엔 박근혜, 오후엔 노무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과 오후 뉴스의 주인공은 단연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방청객이 몰려서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죠.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 역시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도식이 왜 오후야?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많은
많은 인파를 모을 정도로 관심사인 두 사람.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참으로 많이 다르네요.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이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오늘 추도식이 몇 시예요? 박근혜 첫 공판.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요. 네. 전두환 노태우가 96년에 섰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원래 추도식을 그렇게 늦게 해요? 오늘은 503번 수용 번호를 단 채 최순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합니다. 네. 수갑은 법정 대기실에서 하고요. 피고인으로 호칭이 됐다. 오늘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사석에 앉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윤 지검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건 오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 오전에 하는 거 아니야?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박근혜 피고인이 뭐라고 대꾸할지, 또 재판부가 박 대통령 재판과 이 특검의 삼성 뇌물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 2차 공판은 올해고요. 추도식이 몇 시간이에요? 중앙지법 앞에서 추도식을 몇 시간? 친박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항상 2시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뭡니까? 봉화마을에 썰리는 이목. 그럼 오늘 방송을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기념식이 있는 거죠? 제킬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추도식이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데 문 대통령이 인사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담길지 2시간? 그렇죠. 유족 대표로 노건호 씨가 역시 인사말을 하는데 요새 노무현 재평가 분위기라서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못 하겠네. 방금 전 7시에 서울역에서는 추모객들을 태운 봉하 열차가 진영역으로 출발했고요. 경양 각지에서 오늘 수십 대의 봉하 버스도 출발을 합니다. 오늘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일 걸로 취재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법정을 가야 돼서 12시 방송 못해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가 됩니다. 오늘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 이른바 봉하 메시지가 또 어떤 게 될까? 어제 4대강 감사 지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가 무겁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예상할 수 있겠죠.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근데 각 당 대표가 참석하는데 자유한국당만 원내대표가 불참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까지요. 4대강 저항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4대강 감사를 지시했는데 2시부터 3시까지가 본 의식이겠지? 일부 보수 언론이 반발을 아, 저녁 때도 내가 인터뷰가 있어요. 반대 논리를 보니까 저녁 때 7시부터 또 석사과정 밟는 학생이 뭐 자기 논문 쓰는데 인터뷰할 게 있다 그래서 저녁 때도 인터뷰가 있어. 감사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5.18 발표 명령 누가 했는지 수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된 거죠. 이 4대강 감사는 2번은 이명박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 또 한 번은 박근혜 정부 때 이 건설사 탄압 관련된 감사였을 겁니다. 이번처럼 이 4대강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과정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죠. 저 역시 과거 감사원 사람들에게 차마 조사를 못한 게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알파고와 세계 최고수 서재 간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중국 전양성에서 알파고와 중국 고수들 간의 대국 중에 하나인데 서재 구단과의 대결은 오늘과 모레. 오늘 추도식 끝나고 한 3시 정도에 3시에 방송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커지는 알파고를 맞아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세계의 대결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2시부터 본행사는 1시간이면 끝나겠죠. 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네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8년 전 오늘 세상을 떠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오늘 오후 2시에 봉화마을에서 거행이 됩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할 걸로 전해지죠. 이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때부터 마지막 봉화마을에까지 함께하면서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칭을 얻었고요. 이후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한 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봉화에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2시니까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지난 주말부터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어제 오후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 추도식 전날인데도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계시더라고요. 평소가 매년 참석을 하셨는데 네. 예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좀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정들을 보면은 그전에는 좀 비장함, 결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다들 좀 편안한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편안한 표정들. 예. 아무래도 뭔가 좀 숙제 하나 해결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얼마 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네요. 최대 인파가 예상된다. 뭐 25,000, 3만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 정도가 될까요? 이게 평일인데? 보통 이전에도 주도식 때 보면은 주도식 당일 현장에 보통 한 5, 6천 명 정도는 그 주도식에 참석하시고요. 그날 연 인원으로 따지면은 보통 뭐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다녀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연 인원은 대단 측에서는 1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다고 그러고요. 주도식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사람이 얼마나 모일지가 조금 예측이 잘 안 돼서 준비들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문 대통령도 참석을 하실 텐데 경호나 죄송합니다. 경호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준비하시느라고 지금부터 벌써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다면 김경수 의원은 비서관으로 곁을 쭉 지켜온 분인데 뭐 매년 맞는 추도식입니다만 오늘 개인적인 소감, 느낌 어떠세요? 작년 중선 지금 그 다음날 인사드리면서 작은 숙제 하나 해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그것보다 좀 더 큰 숙제 하나 해결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을 그렇게 떠나보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덩어리가 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이제는 덩어리를 푸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대통령님이 좀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동화마을은 아니고요. 어제 그저께 양산으로 오셨어요. 일요일 날. 오늘 오시는 거예요, 봉화에? 그렇죠. 이따 이제 수도식 시간 전에 봉화에 오셔서 이제 그 권양숙 여사님이랑 오찬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식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비서실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무슨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고요. 고생도 했고 또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깨를 좀 토닥토닥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없이 토닥토닥. 네. 그냥 마냥 아유 잘했다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네. 고생길이란 걸 아니까. 성공한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본인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또 갈등과 대립이 워낙 첨예한 사회 아닙니까? 그걸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기대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번에는 국민들이 그런 성공한 대통령이 꼭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높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김경수 의원은 노 전 대통령도 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다 곁에서 쭉 지켜본 분으로서 두 분의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뭐 이렇게 끝으로 보이는 모습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속에 들어있는 성정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어떻게 다르세요, 두 분이? 대통령님은 아무래도 좀 끝으로 보아도 열정이 있고요. 그
노 전 대통령. 신이나 흥도 많고. 흥이 많으시죠. 유머도 좀 어떤 자리에 가시나 항상 좀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편이신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보다는 훨씬 좀 차분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리고 좀 젠틀하고 점잖다는 그런 편이신데, 그 모습은 그렇게 다른데 속에 들어있는 심지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보면은 두 분이 대처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자리가 없지.
오늘 방송 3시. 오늘 방송 3시. 수고하십니다. 재판정에 조금 전에 입장을 해서 꼿꼿이 선체로 암만 응시하고 있다 하는 취재기자의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화성 방지턱, 인간적인 배려 전방에 연속한 화성 방지턱, 최순실 씨도 재판정에 전방에 화성 방지턱.
서로 앞만 보고 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고 인사도 하지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이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몇 개월에 걸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런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적응한 상황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미 또 카메라의 공개가 수차례 됐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53일 만에 첫 공개이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법정에 선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이 잡히는 데 대해서 어떤 심적인 동요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크게 무엇인가 쳐다보거나 이러진 않고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어떻게 맞닥뜨렸으면은 감정의 폭발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근데 오늘 각오들을 이제 하고 왔을 테고, 상당히 이제 이 기자 얘기한 대로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이제 현장에서 있었을 테고. 방금 촬영 기자들이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곧 영상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영상이 들어오는 송출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이제 최순실 씨와 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 촬영이 됐고, 촬영 기자들은 이제 공개가 되는 그 시간까지만 공개 촬영을 하고 지금 나온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그 화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랑 재판에서 만났을 때는 뭐 끝까지 쳐다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역시 뭐 박근혜 전, 지금 화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공개가 될 수 있는 시간까지 촬영된 부분, 지금 앞서 이서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으로 와서 앉고, 최순실 씨도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앉아서 서로 이제 보지 않고 앞만 응시하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막 장면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 안에 있던 취재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정심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직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직입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죠.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재판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제 법원으로 보내는 이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직업에 전직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뭐 파면이 된 다음에 뭐 구속 기소가 될 경우에 공소장에 무직으로 적히는 경우가 사실 좀 많거든요. 아무리 그 혐의 내용이 공무원과 관련됐더라도 전직 어떤 직업이다라고 적히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의 설명은 이 박 전 대통령의 상당수의 혐의가 이 대통령이라는 신분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 들어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녹화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는지,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와 유영아 변호사 사이에 지금 앉았습니다. 일단 피고인들은 나란히 앉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변호인들이 이제 세 분이 모두 이제 나란히 앉았고, 신동민 회장도 제 앞에 보이죠? 이제 최순실 씨 들어옵니다.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가볍게 농례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재 변호사 왼편으로 최순실 씨는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박 전 대통령 전혀 뭐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경재 변호사가 중간에서 서로의 시선을 막는 역할을 뭐 일부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간에서 시선을 마주칠 그 통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디로 앉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들어가서 곧바로 유영아 변호사 왼편으로 앉습니다. 변호인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고, 대법정이기 때문에 제일 앞줄이 굉장히 많이 앉으셔 있어요. 일반 법정은 앞에 한 4명 정도밖에 못 앉거든요. 대법정이기 때문에 전열이 있고 또 후열이 있습니다. 전열에 지금 오늘 나올 피고인들은 모두 앉았고, 그 변호인들도 한 명씩만 앉고요. 나머지 변호인들은 후열에 가서. 지금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 왼쪽부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 변호사, 그다음에 신동민 회장.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들어오는데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계속해서 정면만 응시하고 있고요. 윤비 씨나 표정에도 어떤 동요를 일부러라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심리적으로 재판에 앞서서 어쨌든 최순실 씨에 대한 40년직이라고들 이제 하는데 국정농단을 일으킨 당사자이기도 하고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여러 복잡한 심정이 있을 텐데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 자체에서 아마 물론 40년지기가 저런 상황에서 만나는 것도 본인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적인 자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 또 방금 이제 내부에서 전해온 소식을 보면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3명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네. 3명 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일까요? 그건 일단은 그 변호인단하고 상의를 했을 거고요. 또 국민참여재판을 사실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또 절차가 굉장히 또 이 사건 내용도 많은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괜히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마 여론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법정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지금 이게 현재 모습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될 때 한 10시경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라가야 돼. 자, 오늘 방송은요. 오늘 방송은 낮 3시. 예. 낮 3시에 방송합니다. 예. 나더러 연병한다 그런 거야? 어? 지금 나더러 연병한다 그런 거야? 나 지금 법정 가. 나한테 빨갱이라고 그런 놈 지금 재판 가는 중이야. 자, 일단 3시에 만나요.